그는 왜 오지 않는가? 조광현, 낭독 장기용. 1년 전 내가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구 씨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다면서 자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한국가수협회 회원 영영예술인 봉사단 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좀 생뚱맞은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가수세요? 그는 개면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때 밤무대 가수로 뛰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주차 관리를 했는데 여기로 온 건 아내 때문이에요. 그의 부인은 우리 병원 중환자실 환자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강직성 정신마비에 반혼수 상태가 된 지 3년째다. 그는 부인을 대학병원에서 이곳 요양병원으로 옮겨올 때 자주 드나들며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보호자가 수시로 병실에 들락거릴 수는 없었다. 이후 병원 직원이 되면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다. 국리 끝에 찾아낸 묘수가 주차장 관리인으로 취직한 것이다. 구 씨는 근무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잘 때가 많다. 부인 곁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지만 간호사들은 저렇게 유난 떠는 사람일수록 결국 지쳐서 환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시큰둥했다. 설마? 나는 간호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구 씨는 종종 콧날이 오똑하고 피부가 매우 흰 부인의 귀에 이어폰을 꽂아준다. 내가 언젠가 병실에 들렸다가 무슨 음악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겸연쩍은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제가 부른 가요예요. 가끔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모르지요. 듣는지 어쩌는지. 순간 그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부인의 얼굴 근육이 움직였다. 찡그린 것인지 미소 지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표정의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단순한 생리 현상이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부인은 혈압을 비롯하여 활력 지표가 비교적 정상을 유지하고 영양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구 씨의 지극한 돌봄 덕분일까? 그녀의 상태는 비슷한 상태에 놓인 다른 환자와는 조금 다르다. 어쩌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의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뇌의 또 다른 기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굴곡진 대뇌 피질 어느 부분에 혹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어느 구석에 불가사의한 사랑과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미안한 일이지만 그들 부부를 바라보며 난 흥미를 느꼈고 나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 씨가 병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나를 찾아왔다. 전에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데 요즘 왼쪽마저 시원찮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감정이 불쑥 솟아 그와 함께 근처 찻집으로 갔다. 찻집은 2층이었는데 볕이 쨍쨍한 오후라 그런지 실내가 유독 어둡겠다. 그리고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었다. 그는 20대 후반이었던 1975년경 부산의 한 야간업소에서 노래를 불렀다. 가수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녹록치 않는 그 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클럽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밤이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가끔 그곳으로 그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와 차츰 친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무명 가수의 생활은 들쭉날쭉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잦아지며 가정생활도 순탄치 못됐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라나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부인이 밤무대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고 채근했다. 결국 그는 가수의 꿈을 접고 다른 일자리로 옮겼으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여기저기를 전전했고 부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인이 조그만 식당을 차리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자 그는 다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만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 있었다. 작심하고 가수가 되고 싶은 심정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니 아내는 냅다 핀잔을 주었다. 그 나이에 가수는 무슨 가수! 그래도 그는 꿈을 접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술인 봉사단에 가입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노래가 그에게 전부였으므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예술인 봉사단은 100명 정도 조를 짜서 요양병원, 노인정, 동창회, 각종 축하잔치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가수들의 단체다. 덜어는 무료로 하고 덜어는 돈을 받기도 한다. 멤버 중 대부분은 이름 없는 가수들이지만 구시처럼 개인 음반을 내고 햇빛 뜰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요즘 우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찾아온다. 병원 휴게실에 앰프를 설치하고 그들이 트로트 가요를 구성지게 불러대면 누워있던 노인들이 부스스 일어난다. 얼마 전 공연 때였다. 평소 말 한마디 않던 80살 할머니가 마이크를 갖다 대니 옛 노래를 천연덕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전직 마더로스 김도인도 지르박 스텝을 그럴싸하게 밟았다. 참 기이했다. 인지장애가 심해 지난 일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때때로 자제할 수 없는 돌출 행동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달랐다. 음악이 대체 뭘까? 언어보다 먼저 탄생했고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의 에너지를 지닌 것은 역시 음악이지 싶다. 잠깐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음악이 흘렀고 그 음악으로 하여금 그들은 푸르렀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구씨는 식은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13년 전 어느 겨울날 그는 공연차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의 아내는 새벽 시장에 물건을 하러 갔다가 빙판에 굴러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뇌출혈이 심해 응급수술을 했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울먹였다. 나 때문이었죠. 새벽 시장엔 내가 갔어야 했는데. 며칠 후 깨어난 부인은 좌측 편마비란 후유증이 남았다. 그나마 의식은 멀쩡했고 한짝 팔다리만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 뒤뚱거리며 화장실 출입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제법 잘 되던 식당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견딜만은 했다. 그는 주로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 간간히 그를 찾는 잔치집도 있었고 교통비라면서 몇 푼씩 주어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3년 전 부인의 뇌출혈이 재발했다. 이번엔 기관절개로 목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것을 통해 가래를 뽑아낸다. 온몸에 강직성 마비가 와서 손발을 펴지 못한다. 음식을 삼키지도 못해 코를 통해 위까지 관을 꼽아 유동식을 공급한다. 대학병원 입원 3개월 후 의식불명인 제 증세가 고착되어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제야 그는 노래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데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 더듬거렸다. 그래도 그 노래는 부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면. 그가 조심스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구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부인을 찾아오지 않고 있다. 부인은 가래가 끓고 자주 신혈이 난다.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더니 몸을 잔뜩 웅크리고 째려본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어떤 초점이 생기면서 누군가를 찾는 표정이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는 왜 오지 않는가? 왜 오지 않는가?